안녕하세요. 파산관리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책과 복권 중 제도의 파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의 파산 신청은 이미 제가 유튜브에서 상당한 양을 촬영한 게 있습니다. 불락 취기신 5가지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제 많이 일반 실제 사례 Q&A도 해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도의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기각 결정이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이른바 제도의 파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파산 절차가 개시되어 이미 종료했음에도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파산 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파산 신청 문제가 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신청을 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로 인해 면책 신청을 기간 내, 즉 파산 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이 채권자 파산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불락, 취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과거 신청한 사건에서 면책 기각 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불락기죠. 불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전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면책 신청을 취한 경우, 불락취. 그쵸? 불락취. 그 다음에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그죠? 불락.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서 불락, 그 다음에 취한 경우, 기각 결정, 신청을 못하는 경우. 이 5가지, 크게는 4가지죠. 이때 다시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긍정하는 견해, 제도의 파산 신청을 긍정하는 견해는 채무자회생법에 제도의 파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채무자 본인의 자기 파산 신청 사건이 대부분은 면책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재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와 유익한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 또한 제도의 파산 신청도 파산 원인이 존재하는 점은 부정할 수 없고 앞의 파산과 뒤의 파산은 파산재단이 파산 채권자의 범위가 다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첫 번째 파산 절차 종료 시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도의 파산 절차에 의해 재산을 보전, 조사,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유익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부정하는 견해는 반면 제도의 파산 신청을 부정하는 견해는 신청에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견해와 불성실한 신청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전자는 파산 제도는 총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총 재산을 한가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 상태 및 부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후자는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제도의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제도의 파산 신청을 용이하게 허용하면 면책 신청 기간을 엄격하게 정한 법의 취지 및 면책 불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에 대해 기간 제한이 있는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면책이 허가된 경우에도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한 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허용을 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결정을 한번 볼까요? 대법원 결정은 구파산법에 의한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파산 신청은 구파산법 339조 제5항에 제한적으로 정한 면책 신청 추한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라고 설시하면서 면책 신청을 각하한 하급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채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선고 및 동시 폐지 결정을 받은 뒤 구파산법에서 정해진 면책 신청 기간 동시 폐지 때는 1개월 이내에 한다 그랬죠. 일반 동시 폐지가 아닐 때는 파산 해지 시까지 하면 되는데 동시 폐지는 기간을 단축시켜 놨습니다. 면책 신청 기간을
1월 이내에 지나서야 1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1월이 지나서야 면책 신청을 함으로써 기간 도가로 면책 신청이 각하되자 다시 의정부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였으나 의정부 지방법원은 면책 신청 기간이 경과한 뒤 면책을 얻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파산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은 부적법하던 이유 각하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 이후 대법원 2009년 결정은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기각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는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기각받은 거죠.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하는 이른바 제도의 파산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해 채무자의 제안으로 기각하였고 2011년 결정은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 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제도의 파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인생법의 면책 신청 기간 및 면책 신청 추한 규정을 두고 있고 면책 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제도의 파산 신청은 이들 규정의 취지를 몰각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의 파산 신청이 일률적으로 부적합한 것을 볼 것은 아니고 면책을 받기 위한 제도의 파산 신청이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제도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종전 절차의 종료 시로부터 경과한 기간, 신청인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변화 유무, 종전 절차에서 면책 불허가 된 이유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제도의 파산 신청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도 제도의 파산 신청이 허용되어 면책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거는 아마 대다수 관제인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로는 허용을 하지 않지만 실무상 실제 파산 재판부에서는 단독 재판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도의 파산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뭐 유념하시고 잘 한번 대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별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변호사님 책에는. 첫째,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로 인하여 면책 신청 기간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못하여 면책의 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제도의 파산 신청을 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새롭게 청산이 필요한 자산이나 부채 유무, 당해 신청의 목적, 종전 사건에서 면책 신청이 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신중하게 심리한 뒤 파산 성공의 가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죠. 이 경우에 파산 성공을 하게 되면 파산 절차가 적법하게 개시된 이상 법원은 파산관제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제로 하여금 파산 자산조사 및 면책조사를 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면책 허브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의 자기 파산 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국파 3법 하에서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과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하여야 했으므로 면책 신청 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인생법은 간주 면책 신청 규정을 신설했으므로 현재는 채무자가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로 인하여 면책 신청 기간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못하여 면책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이 제도의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미 법원이 면책 허브에 대해서 판단하였기 때문에 파산 성공의 가부에 대해서 앞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심리 판단해야 되겠죠. 안이하게 재판단을 하면 안이하게 재판단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신청 또는 신청권이 남용으로써 파산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겠죠. 그리고 예컨대 채무자가 낭비행위를 이유로 면책 불허 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시간의 경과, 채무자의 변제 또는 경제적 갱생을 위한 노력, 현재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첫 번째 결정이 있은 뒤에 생긴 사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절차와 달리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겠죠. 일종의 낭비행위가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성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도박행위가 없다든지 낭비행위가 없다든지 경제적인 어떤 갱생의 의지가 하면은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지만 채무자가 선행하는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질 행위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하였거나 채무자회생법상 의무불이행 혹은 파산 면책 절차의 적정한 진행에 대한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또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 면책 불허 결정을 받은 때는 제도의 파산 신청을 남용으로 각하해야 되겠죠. 재산을 도피한다든지 부인권 행사를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았다든지 그 사유를 설명을 안 하고 아예 자료 제출을 불가능하게 하든지
이런 조사 자체를 방해하거나 소송 행위를 수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남용으로 봐야 되겠죠. 셋째, 파산 절차 중에 채무자가 그대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파산 절차 중에 채무자가 그대로는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나중에 제도의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길을 열어두기에 취하였다가 제도의 파산 신청을 하면 당연히 파산 선고를 하면 안 되겠죠. 재산을 빼돌린 게 나중에 관제인이 이제 드러나자 아니면 큰 사행위를 한 경우 당연히 이제 불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걸 일단 쏘나기를 피하자 하고 일단은 취하했다가 나중에 슬며시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넷째, 이미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면책 허가가 받은 후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어 제도의 파산 신청을 한 경우는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단서 566조 단서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 채권자가 파산 선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비면책 채권의 문제로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 실무이며 다수설이다. 그러므로 누락된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 다시 신청하는 제도의 파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 누락된 것도 있고 새로운 채무하고 이렇게 섞여서 7년 만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허용되겠죠. 뭐 삭제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누락한 경우는 결국은 쉬운 제도의 파산으로 하지 말고 566조 단서 제7호에 해당되는지를 민사소송 절차에 그래야지 채권자도 억울하지 않겠죠. 그 소송으로 다퉈라. 정식의 소송으로 좀 힘든 길을 가야 되죠. 다섯째, 일단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재차 파산 신청을 하고 제도의 면책 허가 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는 단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디 중앙법원 책에서 봤나요? 밑에서 일본에서는 뭐 한 번 면책 받고 3년 내에 3년인가 뭐 몇 년 내에 그때 장애가 발생해서 허가를 다시 받은 게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도의 파산, 불납취기신 이 5개가 있는데 이수 변호사님이 다 제 개별적 검토 이거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이제 사안에 따라서 법률이 무지는 구제해주자, 그죠? 이런 경우는. 근데 지금 현재는 간주 면책 신청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면책 불허가 받은 사람이 불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이 제도의 파산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신중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다. 뭐 낭비행위 같은 경우는 허가할 수도 있고요. 사정병이 생겼을 때. 다만 악의적으로 관제인의 관제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송을 방해하거나 뭔가 중요한 걸 제대로 안 내서 재산을 도피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불허가, 이런 경우는 남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셋째, 일단은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일단은 불허가가 예상되니까 취하를 했다가 살그머니 제도의 파산 신청하는 거 허용이 안 된다. 누락하는 것도 역시 허용이 안 된다. 누락하는 거는 566조 제7호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이거는 결국 비면책 채권에 관한 면책 효력 확인이소나 청구이소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하자. 다섯 번째, 면책 허가를 받은 사람이 7년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허가할 수도 있다. 다시 허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